자, 잘 쉬셨죠? 예, 토지의 등록 쪽 보도록 하죠. 토지의 등록에서 앞에 의의하고 재원칙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토지의 조사 등록에서 36페이지에 나온 내용부터가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의의하고 밑에 신청이란 말 나오는데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찾으셨나요? 네. 예, 그럼 토지를 최초로 등록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최초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게 되어 있고 대상 토지는 모든 토지를 전부 다 등록하게 됩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 등록하는 것이 국장의 권한인 반면에 두 번째 내용은 등록한 이후에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토지 이동은 아까 종류가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이나 분할 합병 등 같은 경우 그럼 하나의 사례가 분할 등이 발생한 경우에 분할 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분할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신청을 받은 소관청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이때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차이점이 나왔죠? 맨 처음 최초 등록은 누가 하는 것이고 국장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은 누가 등록해 주느냐? 소관청이에요. 둘 다 똑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 잡을 때 최초 등록은 국장이 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관청이 결정해 주더라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직권 정리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 직권 정리해야 되느냐 절차가 있게 됩니다. 절차에서 문제 3번 나왔는데 처음 직권으로 가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수립하는 계획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원칙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래 부득이할 때는 읍면, 도도 수립할 수는 있습니다. 뭐 시군구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어떤 계획 수립했대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했고 계획에 의거해서 두 번째는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해야 되고 조사한 내용을 적어야 되니까 세 번째가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할 것이며 조사부 내용대로 지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관청 내에서 작성하는 것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만드는 다음에 결의서 내용대로 다섯 번째가 지적을 정리를 하게 되면 내용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이 얼마 안 되죠? 네,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몇 문제가 나왔느냐? 6문제가 나왔어요. 기출 문제가. 여기서만. 뭐 놀래지도 않네. 놀리라고 한 얘기인데 자 많죠? 네, 많이 나와. 이 지적법 시작이다 보니까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잡아놓을 것이 제일 처음 최초 등록은 누가 하는 것이고 국장이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토지 이동은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을 해라. 신청받는 소관청이 결정해 주는 게 원칙이지만 신청 안 하게 되면 직권으로 갈 수가 있고 직권으로 갈 경우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 한다 해서 과거 20회 문제 대놓고 물어봤던 것이 소관청 직권으로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 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답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답이 됐고 이거 순서로 맞는 것은 한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3회 기출 문제는 요거 집어넣고 최초 등록은 괄호 열고 어떤 땅 토지 이동은 누가 괄호에 들어갈 말은 기출 문제고 또 한 번 나왔던 것이 토지 이동이 있을 경우에 소유자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맞았어요? 틀렸죠? 이게 다 이 기출 문제다 보니까 최초는 국장, 그 이후는 소관청 잡아내시고 신청 안 한 경우에 직권으로 갈 경우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인데 이렇게 잡아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나올 때 옛날 17회 문제 나올 당시에는 저도 틀렸어요. 문제. 17회 나올 당시에 얘가 나왔는데 17회 시험 딱 보고 문제를 딱 보니까 답이 없어요. 이게 뭐가 답이지? 그러니까 좀 이따가 발표 나오기를 이게 답이래. 아무리 봐도 답이 아닌데 맞는 말인데 뭐가 틀렸지?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도 모르겠더라고 저는. 답이 나왔는데도 모르겠어요. 왜 틀렸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법조문 끄집어 놓고선 따져보니까
짜증나 진짜. 무슨 계획을 해요? 토지 이동이죠. 근데 치사하니까 토지 이용 해가지고 문제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보이잖아요. 순간 그래가지고서 토지 이용 현황 이래가지고서 이게 답이 된 적이 있어요. 토지 이용의 토지 이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한 글자 틀렸구나 그래서 잡아낸 적이 있었는데 역대적으로 어렵다는 시험이 15회 시험이죠. 네, 그만큼 버금가는 시험이 17회 시험이었어요. 저는 자격증 딴 사람 중에서 15회 합격한 사람들하고 17회 자격증 딴 사람들은 실력 좋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최근에 딴 사람 중 제일 날탱이가 18회예요. 18회는 하고 4달만 아니면 다 주워 먹었어요. 그래서 18회 자격증은 별로 인정을 안 해요. 운 좋은 사람들이고 15회, 17회 따신 분들이 실력은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안 적어도 돼 그런 건. 나오지 않으면 뭐 하려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그 순서가 쭉 나와 있으니까 순서대로 쭉 정리해 놓고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오른쪽에 토지의 등록 단위에서 필지란 말이 나옵니다. 토지의 가장 작은 단위가 필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필지란 것은 법이 정한 법적인 단위가 필지이고 필지는 성립하기 위해서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교재에 박스에 있을 텐데 하나의 필지가 되려면 전제 조건 첫 번째가 지번 부여지역이 동일해야 돼요. 지번 부여지역 같으라는 얘기는 아까 지번은 동이나 리 단위로 부여하더라. 그럼 같은 동, 같은 리에서 하는 필지인 거지. 동이 다른 경우는 하나의 필지로 보지 못하게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토지 용도, 다른 말로 지목이 같아야 돼요. 용도가 다른 경우도 하나의 필지로 보지 못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토지 소유자도 같아야 되고 네 번째 경우는 집안도 연속이 돼 있어야 돼요. 집안의 연속이라는 얘기는 내가 가진 땅이 한 필지가 이렇게 세로로 된 땅이 하나 있었는데 집안이 5번 토지 전이라는 토지 있다가 이 전 한가운데로 도로가 뻥 뚫려 버리게 되면 도로를 통해 집안이 단절돼 버렸죠. 그럼 위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땅 하나의 필지로 볼 수는 없으니까 집안도 연속이 돼 있어야 하고요. 다섯 번째 경우는 지적도, 임야도, 축척도 같아야지 하나의 필지로 인정을 해주며 마지막은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돼요. 등기 여부 동일하다는 얘기는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다, 돼 있지 않아야 한다.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틀리고 등기가 돼 있으면 돼 있는 것도 하나의 필지이고 미등기 땅도 하나의 필지로 보는데 다만 등기된 땅과 미등기 땅을 같이 일필지로 볼 수는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 미등기 토지도 하나의 필지로 존재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조건을 갖추면 하나의 필지로 인정을 해 주겠다요. 이거 내서 틀릴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걸 내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자, 용도가 동일해야 하나의 필지로 보더라. 지목이 같아야 되는데 아니 지목이 다른 경우는 하나의 필지로 볼 수 없겠네요. 지목이 같아야 되니까 다른 경우는 하나의 필지로 보지 못하는데 이 지목이 다른 토지지만 하나의 필지로 보기 위해서 만든 땅이 그 밑에 나오는 2번의 양입지예요. 양입지라는 토지는 뜻이 주된 토지에 편입이 되는 조그만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사례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 101동, 102동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단지 안에 도로가 있더라. 단지 내 도로. 여기는 지목이 대가 되겠지만 외관상 요거는 분명히 도로입니다. 그럼 대와 도로 구별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지적도를 떼보게 되면 도로가 도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대로 편입돼 버렸어요. 그럼 이 조그만 땅을 따로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 조그만 땅을 주된 땅에 합쳐버립니다. 합쳐지는 이 조그만 땅을 뭐라고 부른다? 얘가 양입지예요. 그럼 양입지란 것은 주된 토지 개념, 종된 토지 개념. 조그만 종된 땅을 양입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 뭘로 보겠다? 대로 편입시켜버립니다. 공장 안에 있는 도로도 공장용지로 편입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만 토지들을 관리가 힘들어지니까 큰 땅에 합쳐버리는 거예요. 또 논에 가면 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물도랑이 있어야 돼. 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물도랑을 지목 분류하면 국어라고 불러요. 뭐요? 국어. 국어지만 지적도를 떼게 되면 전부 다 답으로 나오지 국어가 안 나옵니다. 그럼 이런 조그만 땅은 관리가 힘드니까 주된 땅에 합쳐버리게 돼 있어요. 합쳐지는 조그만 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양입지. 이 조그만 땅에 합쳐지기 위해서 밑에 요건이 나오는데
요건의 경우는 이 조그만 땅이 합쳐지게 조건의 경우는 필히 주된 땅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됩니다.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로서 도로나 국어 등의 부지가 양입지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그만 땅은 주된 토지에 접속이 돼 있다거나 또는 필히 붙어 있어야 돼요. 둘러싸인 토지로서 주의할 점이 용도가 동일한 토지일 것, 다른 토지일 것. 용도가 똑같다 그러면 양입지란 말이 안 나와요. 용도가 대와 도로 다르다 보니까 용도가 다른 땅이 있을 때 이 조그만 용도가 다른 땅을 합칠 목적이다 보니까 용도가 다른 땅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조건을 갖추게 되면 같이 합쳐서 일필주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것이 양입지 요건이에요. 하지만 다만 오른쪽에 제한사에 보니까 이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다음은 양입할 수 없다 해서 양입지에 제한사유가 따라붙는데, 제한사유는 전부 다 조그만 땅, 종된 땅만 제한을 합니다. 종된 땅이 세 가지를 피해가야 돼요. 일단 종된 땅이 대의 경우는 양입할 수가 없다 해서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갑니다. 대는 양입이 안 돼요. 옆에서 써두실 지목이 있는데 가로로 써놓으실 것이 과수원, 목장, 묘지 이렇게 써두세요. 이따 지목 공부할 때 요긴하게 써먹을 테니까 과수원 내 주거용 토지는 별도의 지목 대로 가는 것이고, 목장 용지 내 주거용 토지도 대로 갑니다. 묘지하는 대도 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입을 안 시켜요. 이게 뭔 말이냐? 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과수원이 한 필지가 있다 가정을 하고, 과수원인데 여기 조그만 집터가 있어요. 그럼 여기 지목은 과수원, 요거는 지목이 대가 되겠죠? 그럼 땅값이 과수원이 비싸요? 대가 비싸요? 대가 비싸겠죠? 그럼 이 땅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께서 저에게 팔을 때 비싼 대를 싼 땅 과수원에 합쳐가지고 저에게 싸게 파실래요? 아니면은 싼 땅을 비싼 땅에 합치실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싼 건 싼 거대로 계산하고 비싼 건 따로 계산해야겠네요. 그런데 비싼 땅 대를 여기 합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과수원 내에 있는 주거용 땅은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는 거지 과수원 합칠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종된 토지가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도 양입시키지는 못한다요. 그러면 10%까지만 양입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 이 대 전체 면적이 3,000제곱미터일 경우에 3,000제곱미터일 경우에 이 도로의 면적이 300도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고 301도 가능하다 가정한 경우에 3,000의 10%는 300이죠. 그럼 300제곱미터까지는 편입돼 버리는 거예요. 다 대로 편입되게 시켜버리는데 300일의 10%를 초과했네요. 초과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까? 초과하면 별도의 지목 도로예요. 도로로 되는 겁니다. 그 얼마까지만 양입을 시킨다. 10%까지만 양입시키고 10%를 넘어서는 경우 별도로 분류하는 겁니다. 10%까지 300까지 지금 칠판 보기가 3,000이니까 300까지는 대로 편입되겠지만 300일을 10% 넘어섰죠. 이때는 별도의 지목으로 분류해서 도로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를 초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독립적으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양입시키지 못한다는데 330제곱미터 평수로 따지게 되면 100평이죠. 100평까지만 양입을 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요 세 가지는 누구나 다 외웁니다. 나중에 종된 땅이 대인 경우 양입할 수 없고 10% 초과하는 경우 양입할 수 없고 330 초과하면 양입할 수 없다. 이거 누구나 다 외워요. 시험 문제는 다음도 양입을 못 시키는 이유는 사유는 에서 1번 대, 2번 10% 이렇게 문제 주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게 되면 사례가 들어옵니다. 한 해 사례가 예를 들어서 목장용지란 땅이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요만큼의 전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목장용지의 면적이 4,500제곱미터, 전의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 조그만 땅 전을 양입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사례 가지고. 그럼 얘가 양입이 되려고 그러면은 요 세 가지를 통과해야 돼요. 오케이? 셋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양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주된 땅이 목장용지고 종된 땅이 전이죠? 대예요? 아니죠? 요 통과. 그 다음에 10% 초과했어요? 4,500에 10% 450인데 400밖에 안 되니까 10% 초과 안 했네요. 요것도 통과. 330 초과했나요? 초과했죠. 여기 걸렸기 때문에 얘는 양입할 수 없는 별도의 지목 전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나올 당시에는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상황에 의해서 양입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요거 가지고 요 상황을 집어넣어서 요 세 개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양입이 된다 이 뜻이에요.
감 잡았어요?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게 문제다 보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시고 나중에 이걸 응용할 줄 알면은 문제 풉니다. 지금 처음 들으면서 외우란 말은 못해요. 한 번 듣고 외우라고 하면 좋겠지만 아까 느껴봤죠? 듣고 책 한 장 넘기 다 까먹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한 3번 들어야지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지. 이게 한 번 들을 때 다 알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 보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반복 많이 하시는 분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20회 때 한 문제 출제해서 요거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거 기억 좀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여기 100평이 얼마로 나왔어요? 330 나왔어요. 딱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입지까지 설명을 드렸고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집원은 시험에서 매회 하나씩 꼬박꼬박 출제를 합니다. 집원의 경우는 표지마다 부여하여 등록한 번호가 집원인데 집원의 경우는 생긴 형태 보고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책을 설명을 드릴게요. 집원의 경우는 생긴 형태가 집원의 경우는 10번이라는 집원도 있고 산 10번이라는 집원도 있고 10의 1번 또는 산 10의 1번에서 네 가지 모양새가 갖는 것이 집원의 생긴 형태입니다. 집원이 10번, 30번 딱딱 떨어지는 집원을 본번만 된 집원이라고 부르고 밑에 집원은 앞에 번호는 본번이고 뒤에 번호는 부번이에요. 집원이 본번이란 번호하고 부번이 만나서 집원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집원은 생긴 형태가 본번만 생긴 집원도 있고 본번과 부번으로 생긴 집원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부번만으로 집원 구성할 수는 없어요. 여기 집원에 요 두 가지 나눈 구별식인데 이 본번만 또 생긴 집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탁구 칠 때 혼자 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단식. 둘이 편먹고 치는 거를 복식이라는 말 쓰죠? 본번 하나만 나온 집원을 하나만 나왔으니까 단식 집원이라고 불러요. 여기 같이 나왔네요. 요거를 복식 집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단식 집원은 본번만 생긴 집원은 단식이라고 쓰고 같이 나온 집원을 복식이라고 부르는 거 차이점이고 그 집원을 표기할 당시에는 이렇게 원칙은 집원은 10과 11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집원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라요. 하지만 다만 집원 앞에 한글 산자 쓰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산자 쓴다는 얘기는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다거나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의 경우 집원 앞에 산자가 붙습니다. 그럼 산자가 붙이는 경우는 어떤 대장이래요? 임야대장이죠. 거꾸로 이야기되면 토지대장은 숫자로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이제 대장을 띄고 싶더라. 그냥 10번 지를 경우는 대장을 뜰 때 어떤 대장 떼야 될까요? 토지대장 등본 신청하면 나오는 것이고 도면도 지적도 띄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 10번 지을 경우는 임야대장이나 임야도를 떼서 내용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같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원을 표기할 때 설명드렸고 이제 구성의 내용인데 집원이 본번과 부번 구성할 당시에는 본번과 부번 사이는 작대기 표시로서 연결합니다. 뭘로 연결하라고요? 작대기로 연결하게 되어 있고 읽을 때는 의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는 뭘로 하시고? 저 따라하세요. 작대기 읽을 때는 의 구별하라고 나눠드렸는데 왜 그랬느냐? 예전에 기출문제가 본번, 부번 구성할 때 본번과 부번 사이는 작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이 지문에 퐁당 엄청나게 빠졌어요. 맞는 말 틀린 말? 이게 틀린 말이죠. 얘는 뭐 하는 것이고 표시하는 것이고 얘는 읽는 거지. 얘는 표시하는 게 아니 이게 틀린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 지문에 퐁당 빠진 사람들 책에서 분명히 두 개 보기 맞거든. 근데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얘는 뭐 하는 것이고 표시하는 것. 얘는 읽는 거니까 얘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실 것? 10, 의, 1, 산, 10의 1 이렇게 읽는 거지. 10-1 읽었다 내년에 다시 공부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어디부터 보느냐? 요게 중요한데 뒤에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집원이.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40페이지 한 장 미리 넘어가시게 되면 집원의 부여 및 표기 방법 찾으셨어요?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집원은 지적소관청이 집원 부여 지역 동, 리별로 부여하는데 찾으셨죠? 근데 집원은 다시 또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승인받아 변경할 수가 있대요. 다 뒤에 나올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집원의 구성은 집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이마대장 및 이마대에 등록하는 토지는 집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찾았어요? 그 다음에 집원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에는 작대기 표시로 연결한다. 이 작대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거기까지 참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집원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로 부여한다. 요거는 다시 거꾸로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넘어가서 이제 38페이지. 집원의 부여언급해서 이제 세 가지 분류 기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것이 진행 방향, 부여, 단위, 기본 유치란 말 나오는데 진행 방향은 집원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에서 세 개 방법이 있게 됩니다. 처음 나온 것이 사행식이라는 방법이 나와 있고 두 번째가 여기 사행식이라는 게 있고 기우식이 있고 단지식이 있죠. 그 세 개가 기본이에요. 그 세 개가. 결정식은 그 세 개 설명드린 다음에 간단히 볼게요. 진행 방향은 1번, 2번 진행해갈 때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분류 차원인데 진행할 당시에는 처음에 나온 것이 사행식이 나옵니다. 사행식이라는 것은 사자가 뱀 사자예요. 뱀이 기어가는 형상도로 분류하더라. 이게 사행식의 뜻인데 뱀은 앞으로 갈까 옆으로 갈까? 옆으로. 지 마음대로 갑니다. 가고 싶어요. 그만큼 필지비례를 불규칙한 지역은 사행식을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행식을 쓴다는 얘기는 농촌 지역처럼 필지가 불규칙한 지역은 가장 많이 쓰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사행식입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간단히 말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가 기우식이 좀 어려운 말인데 기우식이란 것은 써놓긴 해야지. 사행식은 뱀이 기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기우식이란 말은 이제 그 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가로하고 저 왼쪽 우측 나눠서 보기 왼쪽은 홀수만 집어 부여하게 되고 우측은 짝수만 부여하게 됩니다. 집어를 부여하게 되면 여기에 1자 주고 2자 3, 4, 5, 6으로 지나가는 것이 기우식의 뜻인데 홀수를 한자어로 기수라고 불러요. 우수가 짝수입니다. 그리고 홀짝, 홀짝을 한자로 하게 되면 기우를 홀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어릴 당시에는 구술 가지고 홀짝했죠? 중고등학교 가니까 일명 동종 가지고 짤짤이 했고 이제 그거 할 나이 아니니까 이제 집원 가지고 기우해야 돼요. 기우는 뭐다? 홀짝으로 의미하는데 이 기우식을 다른 말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 집원을 연결해 보니까 1, 2, 3, 4, 5, 6 자꾸 도로를 건너가요. 도로가 겹쳐 있는 것을 교차로라고 불러요. 그럼 집원이 교차하는 방식을 줄여서 교호식 그런 겁니다. 그럼 기호식, 교호식 같은 말 뜻이에요. 그럼 기호식을 사용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도로가 발달이 돼 있어야 돼요. 도로가 발달이 돼 있다는 얘기는 농촌보다는 시가지 지역 내에서 많이 쓰는 것이 기호식입니다. 그럼 기호식은 시가지도 많이 쓰다 보니까 요걸 응용해서 지금 만든 것이 바로 도로명주소예요. 도로명주소. 그래서 다녀보시다가 만약에 요 6번 토지 안에 여기 잠깐 보자고 이제 6번 토지 안에 건물이 이렇게 있게 되면 6번 토지 안에 건물 앞 전면에 표지판 요렇게 해서 동일로라고 써 있고 50이라는 번호판이 써 있을 겁니다. 건물만 다 붙어 있는데 이게 요즘에 만들어 놓은 도로명주소라는 것이에요. 이 동일로라는 것은 이 건물 앞 도로 이름이 동일로라는 얘기고 50번지는 이 번제 주소, 번제를 표시해 놓은 것이 표지판의 뜻입니다. 50판은 홀수예요, 짝수예요? 이것도 몰라서? 짝수죠? 그럼 이쪽 라인 다 짝수예요. 그럼 50번이 있으면 옆에 48번, 46번 이렇게 다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길 건너편은 홀수 이렇게 부여한 게 도로명주소의 체계예요. 그럼 내일 헌날 낮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발견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짝수니까 다음에 건물 몇 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 이게 이거다라고 아실 테니까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작년 2014년부터 전국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도로명주소가 이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기호식을 응용했다 아실 것이고 근데 단지식을 블록식이라는 말 쓰는데 블록식은 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한 지역 내에서 블록식을 많이 씁니다. 블록식이라는 얘기는 단지식 똑같은 말 뜻인데 단지식은 뭘로 이해하실 것? 블록식이에요. 그럼 쉽게 이해하면 되겠죠? 개발이 된 지역 가서 여기 롯데백화점 어디냐고 물어보게 되면 이 블록 돌아가면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하지만 저 논바닥 한가운데 가서 여기 몇 번 논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동바닥 블록 이런 말 안 쓸 겁니다. 그래서 블록이란 말은 개발이 된 지역에 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고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같이 어울려 쓰게 되면 절충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절충식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기서는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기호식 뜻은 뭘 의미하더라? 홀짝, 홀짝을 의미한 대로 기해하시면 여기는 넘어가고요. 두 번째가 단위에 따른 분류. 단위라는 얘기는 그 지역이 넓으냐 좁으냐 보고 나누는 것이 단위인데 단위는 세 개로 세분해서 지역 단위법이 있고 또 하나가 도엽 단위법이 있고 또 하나가 단지 단위법에서 세 가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단위에 따른 분류의 경우는 첫 번째 나온 것이 지역 단위법이 있고 두 번째 나온 것이 도엽 단위법, 세 번째 나온 것이 단지 단위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단지 단위법이 아까 여기서 배웠던 블록식이에요. 블록식을 쓴다는 얘기는 또 어떤 지역이다? 개발사업 시행지역. 그럼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블록식을 많이 쓰므로 이 단지 단위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제 구분하실 내용은 이 두 개를 세분하시는 것이 이제 사실 공부예요. 여기서 지역 단위법, 도엽 단위법 두 가지가 정 반대 관계에 있다 보니까 둘 다 공부하시고 머리 흔들게 되면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역이란 말이 쉬울까, 도엽이란 말이 쉬울까? 지역. 예, 눈에 보이 그렇게 보이지만 쉬운 말 도엽이란 말도 쉬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지역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도엽 얘를 공부하는데 도엽의 뜻은 한자로 바꾸니까 도자가 그림 도자에다가 엽자가 입엽자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도면은 무엇이 있다? 이파리가 있다 그 뜻이 도엽의 뜻이에요. 자, 도엽의 뜻이 뭐라고요? 그림 도자에 입엽자예요. 그럼 도면에 무엇이 있다? 이파리가 있다.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나뭇가지를 딱 잡으니까 나뭇가지 달린 이파리가 지금은 없겠지만 겨울이니까 여름만 되면 되게 많죠? 그 도면에 이파리가 있다는 얘기는 도면에 장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장수가 많다는 얘기는 지역이 넓을까 좁을까? 도면이 많다는 얘기는 지역이 넓다가 되겠죠? 그럼 도면에 장수가 많고 지역이 넓은 지역은 워낙 지역이 넓어서 통째로 집어를 부여하기 힘드니까 도면별로 세분해서 부여하는 방식을 도엽 단위법 이름을 쓴 겁니다. 그럼 도엽 단위법하고 정반대한 말이 지역 단위법이니까 반대라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도면의 장수가 많을까 적을까? 적다요. 지역이 넓지 않고 좁다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 푸는 요령은 얘를 풀고 넘어가시면 답이 다 풀려요. 도엽은 뭐의 줄임말? 도엽이란 말 뜻은 그림 도자에 입엽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림에 무엇이 있다? 이파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도면에 장수가 많고 지역이 넓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역은 정반대니까 장수가 적고 지역이 좁다 이해하시면 여기 내용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기번, 위치에 따른 분류. 기번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또 한자어가 기자가 한자로 일어설 기자예요. 군대 생활할 당시에 기상하면 빨리 일어나야 되죠. 그 기할 때 그 일어설 기자를 쓰는데 번호가 일어나는 방향을 보고서 나눈 기준을 기번 그럽니다. 책에 나온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 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책으로 설명하게 되면 한글 책하고 한자로 된 책이 있더라. 한글의 경우는 가로 쓰기 하니까 일자를 여기다 주고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가로로 이렇게 쓰게 돼 있고 한문책 같은 경우는 일자를 여기다 주고서 세로로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두 개 놓고 봤을 때 일자가 일어난 방향 여기가 어디냐 보고 나는 것이 기본의 뜻이에요. 그럼 이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 이쪽이 동쪽, 서쪽이 있더라. 위에도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동쪽, 서쪽이 있을 경우에 한글권의 경우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일자 시작된 방향이? 북서에서 번호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여기를 북서 기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한자권의 경우는 중국이나 일본, 대만, 홍콩 같은 경우는 한자 쓰다 보니까 여기서 번호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를 북동기번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나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북서를 채택하다 보니까 시작이 북서라는 얘기는 끝나는 방향은 북에 받는 말은 남이 되고 서에 받는 말은
동의되어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때가 북서기본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북서기본법은 여기 뭔 말인가 그린 거 이해시켜 드릴게. 그러면 한 내가 가진 땅이 이렇게 남북으로 된 땅이 있더라. 위아래로 된 땅이 있을 경우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10번이. 빠른 번호 위에다 주고 아래 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1번, 2번. 이해 갔어요? 그럼 만약에 가로로 된 땅이 있더라. 그리고 획지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는 이때는 서에서 동으로 가니까 서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집어는 3번, 4번 주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한자권의 경우는 북동에서 시작했죠? 끝나는 방향은 북에 받는 말 남, 동에 받는 말 서가 되겠네요. 그럼 똑같아요. 남북으로 된 땅의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1번, 2번 줄 것이고 동서로 된 땅의 경우는 책이 이렇게 진행했으니까 이렇게 가야 하므로 여기를 3번, 4번 주는 게 진행 방향이 여기 차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서기본이다 보니까 아까 집어는 북서에서 어디로 가더라? 남동으로 진행하도록 집원을 순차로 부여한다 이 뜻이에요. 요걸 채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집원 체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그림 밑에 보니까 분수식, 기본식, 그 다음에 자유식 나와 있죠? 여기는 안 보셔도 돼요.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집원의 표기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히 보기에도 집원은 누가 부여하느냐? 아까 지적, 소관청이 부여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진행한대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게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 집어는 뭘로 표시하실 것?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더라. 언제 산자를 붙이더라? 임야대장, 임야대 산자를 붙인다. 본본과 부본 사이에는 뭘로 연결시키고? 작대기로 연결시키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다. 거기까지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하단부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기준에서 원칙은 북서 기본 원칙을 때 부여하는 게 원칙이지만 각종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신규 등록이나 등록전환이나 분할합병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집원 어떻게 부여하느냐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여기 대부분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시는데 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원칙하고 예외인데 원칙 예외 다 외우면은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1월 달에는 원칙만 공부를 하세요. 원칙만 잡아놓으시면 예외는 자동으로 모이기 시작을 해요. 이유를 파악하게 되면. 자, 처음 나온 것이 신규 등록하고 또 하나가 등록 전환 나왔죠? 신규 등록이란 것은 아까 우리 용어 정리할 당시에 토지를 지적 공부에 처음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이다. 그럼 등록을 처음 할 당시에 집원도 새롭게 부여해 주는 겁니다. 집원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그게 첫 번째 문제고 같아요. 근데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뜻이 아까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것?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등록을 바꿀 때가 등록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럼 등록 전환하기 전에는 어떤 정보가 있었어요? 임야대장, 임야도가 있었죠? 그럼 집원 앞에 뭐가 붙어 있더라? 산자 붙은 집원이 있다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바뀌니까 이제 산자부터 집원 못 쓰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다시 부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해 안 갔죠? 갔어요? 그럼 임야대장은 뭐가 붙어 있다가? 산자. 그 집원 떼버리고, 없애버리고, 토지대장은 숫자로만 부여할 거 아니에요. 숫자만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그 문제가 지금 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원칙 읽어보니까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을 때에는 이 토지와 인접한 토지, 줄여서 인접지, 본번에 부본을 부여한다가 원칙이에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부여한다고요? 인접지, 본번에 부본을 부여한다. 이게 원칙인데 이게 뭔 말이냐? 요만큼에 대해서 바닷가를 매립하더라. 요만큼에 대해서 바닷가를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한 경우에 이 토지 지번이 몇 번이냐 물어보는 것이 지금 물어보는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지번을 부여하려고 하면 미리 필히 찾아야 할 것이 인접지를 찾아야 돼요. 인접한 땅이 우리 세 필지가 있다 가정을 하고 얘가 지번이 5에 1번, 6번, 7번이 있더라. 그럼 이 땅 지번이 몇 번이냐요? 봐야죠. 이제 보면 되겠네. 이제 이 땅에는 인접지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인접지 본번에 부본 주라고 그랬으니까 인접지 본번은 6번, 7번 본번이잖아. 얘는 부본이 있죠? 얘는 예선 탈락.
빠져야 돼요. 빠른 번번은 6번이 빠르니까 이 토지의 집어는 6의 1이다 이 뜻이에요. 인접한 땅 세 필지 중에서 번번이 2개가 있잖아요. 빠른 번번은 6이니까 6의 1 주란 얘기예요. 그럼 6의 1을 주게 되면 토지 위치 파악할 수 있어요? 어디 있더라? 6번 옆에 있다 위치 파악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집은 있어요? 없죠? 6의 1번은 얘밖에 없잖아. 그럼 토지 똑같은 집어 넣고 위치 파악할 수 있으면 집어넣기 기능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외울 게 아니라 잘 들으실 거. 집어는 이쪽에서 번번만 생긴 집번도 있고 번번은 부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집어는 번번이 있고 부번이 있는데 하나가 원칙이면 하나는 자동으로 예외로 빠지는 거예요. 아닌가? 다시. 집번이 번번이라는 번호가 있고 부번이 있는데 그죠? 둘 중에 하나가 원칙이면 하나가 예외로 가 둘 다 원칙 될 수 없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 번번이 있고 부번이 있는데 여기 원칙이 뭐래요? 부번 주는 게 원칙이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 번번 주는 거. 예외로 빠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예외는 다시 집원을 여기 부여할 때 오케이? 번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번번만 주는 경우도 있고 부번 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번번이고 부번이 있을 때 하나가 원칙이면 하나는 자동으로 예외로 빠져나가는 거야. 이해 갔어요? 둘 다 원칙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럼 부번이 원칙이라는 얘기는 예외는 번번으로 예외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외 규정을 읽어보니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번번 다음 번호부터 번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만 잘 이해하시면 예외는 나중에 저절로 잡혀요. 원칙을 모르면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해. 이게 원칙인지 저게 원칙이면 헷갈리다 보니까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오늘 원칙 잘 뜻만 이해하세요. 원칙 어떻게 부여한대요? 인접지 번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말 뜻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외 규정 번번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분할. 분할의 경우는 하나의 필지를 둘로 나누는 게 분할입니다. 분할을 하게 되면 원칙은 분할 후의 필지 중에서 하나의 필지는 1필지의 경우는 분할되기 전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게 되어 있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번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을 순차로 부여하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암기할 사유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인데 그냥 최종 부번 다음 부번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리듬 한번 타자고.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런 식으로 리듬을 좀 타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라고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게 뭔 말인가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자, 요 하나의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학원이 재밌죠? 학교보단. 때리질 않으니까. 자, 옛날에 맞을 때가 재밌어요. 그래도 지나고 나면. 근데 그렇게 얼마나 맞았으면. 댐비. 자, 저는 고3 때 담임 선생님께 누구셨느냐? 저랑 참 친한 친구 매형이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학교 이제 가니까 그 친구 놈이 우리 매형이야 거기 있다 그래서 그래? 야 그럼 너 친구라고 잘해주겠네? 한번 말해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저 선생님 누구 아세요? 그러니까 너 걔 알아? 그래서 친구인데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이 녀석이 누구냐? 옛날 지금이야 중고등학교 좀 당구 치러 당구장 다니죠? 옛날에 우리 당구장 못 갔잖아요. 그 당시에 당구를 250 치는 놈이었어요. 고3 때. 그러니까 얘는 대학을 이미 포기했고 당구에 미쳐가지고서 그러니까 지네 매형이 지 처남을 제대로 볼까요? 걔랑 친하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때리는데 미치겠더라고. 그 모의고사 봐가지고 몇 점만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때리던데 환장하겠더라고. 자, 괜히 친구 얘기해가지고 강남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 지옥을 갔다 왔어요. 진짜. 지금도 가끔 이렇게 만나서 모이면 저는 안 가요. 당한 그 고통이 심해가지고서 그
지금 우리 고등학교 동생 애들끼리 가끔가다 그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인사하고 하는데 전 안 가요. 가자, 나 니네들끼리 안 가. 나는 며칠 사연이 많아서 안 가는 사람이니까 가자 말하지 말고 안 가는데 친구 잘못 팔아가지고 뒤지게 맞은 적 있으니까 어쨌든 옛날에 많이 맞아도 그냥 그걸 넘어갔지만 지금은 한 대만 때리면 선생님이 더 맞지 않나요? 그래서 잘못된 것 같아. 나는 우리 교권은 이 휘초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제 말 틀린 거 아니죠? 저 비행기 타니까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비행기 타니까 서영이가 그 아줌마 애엄마인데 머리 노란 아줌마인데 애가 막 찡얼찡얼 대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애가 또 낑낑 대니까 그 자리에 딱 저러더라고 그냥. 그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놀랬죠. 그러니까 얘네는 네가 떠들어 왜 남한테 피해를 주느냐. 너 조용히 해. 그래 이 공익노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뭐라 그래? 밥 먹을 때 막 뛰어다니면은 지금 안 챙겨주네. 당신이 뭔데 우리 애가들한테 뭐라 그래? 이러 싸우잖아. 이게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서 이러니까 애가 자꾸 그러니까 갑자기 대놓고 따고를 그냥 뻥 때리는데 어머나. 이거 때리는 건 우리 더 심하더라고. 막 대놓고 보는 앞에 따고를 때리는데 와 심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대 맞으니까 얘가 그냥 가더라고. 왜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맞은 거. 그래서 역시 이 말이 안 될 때는 내가 필요하긴 한데 어제 학원은 그런 게 없으니까 재밌어요. 떨어지면 뭐 학년은 또 올라가면 되니까 내년에 또 하면 되니까 더 재밌어. 그럼 자 어쨌든 간에 이 말을 풀면 됩니다. 자 10번이라는 토지를 둘로 분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쪼갰다 가정해 보자고요. 우리나라는 북서기본 원칙이니까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럼 하나는 옛날 집은 그대로 주라 그랬어요. 얘 집은 여기다 그대로 10번 그대로 주고 10번에 부번 사용 안 했죠. 그럼 요 토지는 10의 1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상태고 또 시간이 흘러가다 10번을 또 분할하게 되면 반을 쪼개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하나는 옛날 집은 그대로 줘야 돼요. 그럼 10번 그대로 주고 여기서 질문 요 안에서 사용한 제일 마지막 최종 부번이 몇 번이에요? 최종 부번은 누가 다시라 그랬어 금방. 한번 해보겠다는 거 지금? 자, 몇 번이라고요? 10의 1. 그냥 1번. 10번은 본번. 얘가 부번이잖아요. 그럼 사용한 제일 마지막 부번은 1번을 사용했잖아.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부번은 2번. 그러면 10번, 10의 1을 썼으니까 10번 하나 그대로 주고 얘는 10의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나라 분할을 하게 되면 본번은 안 건드려요. 10번은 가만히 놔두고 부번만 자꾸 주는 겁니다. 10의 1, 10의 2, 10의 3, 10의 4 요거를 표현상으로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뭔 말인지 같죠? 그 다음에 요걸 또 분할하게 되면 재밌네. 10번 그대로 줬네요. 그럼 여기는 10의 3. 이거 봐. 여러분은 지적법의 자질이 굉장히 많아. 한 해별에 2개, 3개 다 알잖아 지금. 그럼 여기 몇 번이 될까? 10의 그랬다 말 안 하면 어떻게 해야지 또. 자, 10의 4가 되겠죠? 나쁜 점이 있어요. 부번은 10의 3, 10의 4가 붙어있지라 떨어져 있어요. 이게 부번이 안 이어지는 게 문제예요. 부번은 분할 시점이 다른 경우는 따로 떨어져 있지 붙어있질 않아요. 그럼 10의 4는 10의 3 옆에 있겠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분할을 같이 한 경우 같이 붙어 있겠지만 분할 시점이 다른 경우 떨어져 있다 보니까 토를 찾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많이 좋아져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있다 보니까 바로 찍고 바로 찾아가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토지 찾아가려고 그러면 어딜 필히 들려야 돼요. 복덕방 들려야지. 동선 복덕방 가가지고서 간판도 날가 빠진 데 가야 돼. 오래 한 데 가가지고 여기 몇 번지 땅이 어딨냐 그러면 알려줘요. 그럼 찾아가서 옛날에 많이 찾고 그랬었는데 제가 강의할 때 14회 강의할 당시에 수강생 한 분이 그 중개업을 오픈했던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도 응용을 하세요. 근데 그분은 토지 위주로 중개업을 하시겠대. 그래서 사무실 냈던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제가 시내에서 친구랑 소주 한잔 먹고 들어가다가 택시를 타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딱 타고 있더니 갑자기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래서 예? 이렇게 봤더니 택시 운전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중개사무실 냈다고 얘기 들었는데 왜 택시 운전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알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벌이 안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근데 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배울 게 있어서요. 뭘 배워 택시 운전하면. 그러니까 감호선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포천 지역을 중개업을 하려고 사무실을 냈는데 이쪽을 모르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택시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손님들이 얘기 다 해줄 거 아니에요. 여기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일로 가면 새끼리 있고 일로 뭐가 다 얘기해 주니까 한 3, 4개월 운전을 딱 하니까 포천 송오리 이쪽에 머리 다 그려주더래 그림에. 그리고 어디 뭐가 있는지 다 안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손님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 땅에 거기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설명해 주더래. 그러니까 이 박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돈 내고 다니면서 배우자니 시간 버리고 돈 버리니까 저녁 때 알바하면 돈 벌면서 택시 운전하면서 정보 캐고 이러면서 하니까 야 참 대단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돈을 벌을까요 안 벌을까요? 벌겠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대단하지 않나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그게 더 나은 거야. 이 듣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따신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택시비는 의사.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그 뜻이다를 기하시고 예외 규정은 부번이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외 규정이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3월달에 받으도록 하고요. 지금 요게 중요해요.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최종, 무번, 다음 부번 이렇게 외우시고 합병하는 경우도 있더라. 합병하는 경우는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순위를 사용하되 선순위 지번의 개념은 본번이 있을 당시에는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뭔 말인가는 사례 보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선순위의 개념은 만약에 지번이 5번, 6번, 7번 합병하더라. 그럼 가장 빠른 지번은 5번이 되겠죠. 5번이 지번이 되면서 6번 지번, 7번 지번 없어집니다. 이 없어지는 지번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없어지는 지번을 결번이라고 불러요. 결번. 그럼 번호 없어집니다. 죽는 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결번이라고 부릅니다. 결번 처리시켜버리고 지번 5번이 되며 이번에는 5의 1번, 6의 1번, 7의 1번 합병되더라. 전부 다 부번입니다. 부번끼리 합병되는 경우도 가장 빠른 부번 5의 1번이 지번이 되면서 6번, 6의 1번, 7의 1번 없어집니다. 이게 선순위 모델이고 마지막의 경우는 네 필지가 있는데 5의 1번이 있고 6의 1번이 있고 17번, 18번이 있더라. 부번도 있고 본번도 있습니다. 이 네 필지 합병하게 되면 부번은 없어지고 본번 중 가장 빠른 거 17번이 지번이 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요게 선순위 모델이에요. 본번끼리 합병되는 경우는 가장 빠른 본번, 부번끼리는 가장 빠른 부번, 본번, 부번 섞여 있는 경우는 본번이 있죠. 그럼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선순위로 보는 게 이게 모델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말뜻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예외 규정은 마찬가지로 언제 보느냐? 3월달에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령 나오는데 여기도 원칙까지만 봐드릴게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더라. 다른 말로 아까 사업 시행 지역은 어떤 측량한다고 배웠어요? 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새롭게 지적을 확정해 줘야 된다 라고 지적 확정 측량이라 한다. 앞으로 매일매일 나오니까 그거는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했더니만은 역시 말이 안 떨어지죠? 예, 원래 그래요. 원래 처음에 1월, 2월 달에는 이제 공부와 자격증 따로 딱 오셨을 때 의욕도 세고 포부도 세다 보니까 다 알고 싶으면 욕심이 강해요. 근데 듣는 족족 날아가요.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한 3, 4개월 전까지는 남는 게 없으니까 자꾸 듣는 거예요. 듣기 와서 이해하고 넘어가고 또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 쌓이질 않아요. 이게 듣는 쪽도 다 쌓이면 사람 죽어요. 아닌가? 맞죠? 아, 소원을 말해봐. 거기 여자 주인공 이름이 누구예요? 이거 봐. 끝나니까 잊어먹었잖아. 그러니까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 들은 건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고 남는 건 눈을 봐야 남는 겁니다. 어쨌든 3월달 모두 말 알아들을 때 그때 복습하시면 돼요.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불규칙한 땅이 있다 가정을 하고 이런 땅이 시골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을 개발 사업을 해서 예쁘장하게 구획을 정리한 다음에 땅을 돌려주는 사업이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업 중 환지처분이에요. 그럼 종전의 땅이 5번이 있고 6번, 7번, 5의 1번, 6의 1번, 7의 1번 있다 가정을 하게 되면 구획을 깨끗하게 정리한 경우에 이 땅 지번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때는 테마가 좀 있어요. 그럼 땅이 깨끗해졌나요? 네. 그럼 지번도 깨끗한 걸 쓰겠다 속도 심어 있어요.
그 깨끗한 걸 쓰려고 그러면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이 깨끗할까, 부번이 깨끗할까? 본번이 깨끗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 사업 시행 지역 원칙이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 부여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럼 종전 지번은 사용할 수 있는 건 몇 개 사용할 수 있더라? 3개 사용할 수 있겠죠? 5번 사용할 수 있고 6번 사용할 수 있고 7번 사용할 수 있지만 2번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5의 1번, 6의 1번, 7의 1번 없어집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단서 조항에 다만 본번만 사용하되 본번도 사용할 수 없는 본번이 2가지가 있더라. 다음은 제외한대에서 제외되는 게 2가지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 안과 사업시행지역 밖에 동일한 본번이 있는 경우 이 지번 사용할 수 없다요. 같은 지번이 있을 때는 안에서 이 지번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지번은 사람에 부여하는 거예요. 사람에 부여하다 보니까 안에도 5번이 있는데 밖에도 5번이 발생할 우려가 있더라요. 밖에 똑같은 번호 2개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지침을 내려줘야 돼요. 그럼 안에도 5번, 밖에도 5번이 있죠? 그럼 밖에는 사업 시행했어요? 안에 쓰니까 밖에 그냥 5번 쓰라고 놔두고 안에서 이 지번 안 써버리는 거예요. 왜? 지번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안과 밖에 걸쳐 있는 경우는 어디가 사용해라? 밖에서 쓰고 안에서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에서 사용할 수가 없이 제외된다 이 뜻이고, 또 하나의 경우는 사업시행지역 경계에 걸친 지번 사용할 수 없다요. 이거 뭔 말이냐? 이제 쓸 지번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6번, 7번 2개 쓸 수 있는데 7번이 이게 하나의 필지가 아니라 7번은 이따만한 게 하나의 필지예요. 이만한 필지 중 일부가 사업시행지역에 편입돼 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의 필지가 사업시행지역 안과 밖에 걸쳐버렸죠? 그럼 안과 밖에 토지는 하나의 필지가 될 수가 없어요.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럼 땅을 쪼개게 되면 밖에서 사업시행 안 했네요. 그럼 밖에 땅 그대로 줘야 되니까 7번 쓰라고 주고 안에서 이제만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2개 왜 제외시킬까? 밖에서 쓰라고 양보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원칙은 뭐만 쓰는 게 원칙이래요? 본번만 쓰는 게 원칙인데 2가지는 사용할 수 없다죠? 하나는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 사용할 수 없고, 또 하나 경계에 걸친 거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여기까지 요건 어려우니 책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페이지가 42페이지에 괄호 4번의 원칙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각 필지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요. 뭐만 사용해라? 본번만 사용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야 깨끗하니까. 이해 갔어요? 단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종전의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요거 안과 밖에 동일한 지번이 있을 때 요 지번하고 사업시행지역 경계에 걸친 지번, 요거는 뭐해라? 제외한다요. 그럼 몇 가지 빼라? 2가지를 뺀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 규정은 놔두세요. 여기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을 하니까 필지가 깨끗하더라, 지저분하더라?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깨끗해졌으니까 지번도 깨끗하게 가겠다. 그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가려면 본번이 깨끗하더라, 부번이 깨끗하더라? 본번만 쓴다 이 뜻이에요. 본번만 사용을 하되 사용 못하는 본번이 2가지가 있더라.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 사용할 수 없고 경계에 걸친 거 사용할 수 없다. 잡아넣으시고 예외는 마찬가지로 3월대로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준공전에 지번부여란 말이 나오는데, 자, 칠판에서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지번부여 시기가 공사 준공 후가 원칙이에요. 공사 끝나고 나서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공사 준공되기 전에도 사업 시행자가 지번부여를 신청을 요청하게 되면 미리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미리 부여할 때는 미리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찾아보니까 사업 계획도란 말이 나올 겁니다. 니은번에 밑에서 6번째 줄에 니은번 지적소관청은 차려졌어요.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신고 시 제출한 사업 계획도 차려졌죠. 네, 그럼 미리 부여하는 경우는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맨 밑에가 다음 페이지인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네, 4번 나왔네. 그것도 중요한데,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준용한다. 이 말 뜻이 뭘까? 나중에 이제 민법 공부한다거나 공법 공부한다거나 각종 법률 공부할 당시에 준용한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준용한다는 얘기는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방법이랑 똑같이 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지번을 변경할 때, 지번 변경 시에도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행정구역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도 여기를 따라갈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 방법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가 지번 공부가 돼 있나 안 돼 있나는 여기 물어보고 알아요. 나중에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지번을 변경합니다. 지번 어떻게 부여할까요? 물어보게 되면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행정구역 개편이 생겼습니다. 지번 어떻게 부여할까?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한다. 축척을 변경합니다. 지번 어떻게 부여할까요?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오면 지번 공부가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음 주 2주 후에 축척 변경 나갈 때 지번 어떻게 부여합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올까? 안 바뀐다고 딱 잡아댈까? 지번 안 바뀌어도 딱 잡아대세요. 거짓말 같죠? 2주 후에 보자고요. 2주 후에 제가 물어볼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딱 잡아대시면서 지번 안 바뀝니다. 그럴 테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어쨌든 그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번의 변경. 지번은 지적 소관층이 부여했지만 지번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지번의 변경은 소관층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필히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권자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지번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절차상에서 누구 승인 받으래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죠. 그러니까 승인 신청서에다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승인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사한 다음에 승인 여부 떨어지게 되면 지번을 다시 새롭게 부여할 수가 있더라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럼 지번 부여할 때 이 말이 빠져있네요. 여기는 지번 어떻게 부여할까? 이게 문제 나오는 거예요. 지번을 변경하더라. 지번 어떻게 부여할까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오면은 공부가 끝난 거예요. 책엔 안 나와 있지만 따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번 변경은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사유는 문제 나오질 않으니까, 지번 변경할 때는 누구 승인 받으시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승인 받아라. 그거 하나 하고, 지번을 변경하더라. 지번 어떻게 부여할까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그 두 개만 딱 기억하시면 여기는 문제 풀어요. 그 이상 안 물어보니까 그거 두 개만 체크하시면 될 것이고, 마지막에 결번까지만 설명드릴게. 결번은 칠판에서, 자, 잠깐 보자고요. 결번은 5월달 되면 저절로 알아요. 칠판에서. 자, 여기 잠깐 보자고요. 5, 6, 7 합병했대요. 그럼 지번이 어떤 게 돼요? 선순위 썼죠? 그럼 6번, 7번은 결번 처리 시켜버렸네요. 오케이? 그럼 결번 발생하는 거는 지번 부여 원칙만 잘 이해하시면 결번이 나와요. 합병은 어떤 거 썼어요? 선순위 지번. 그럼 후순위 지번은 결번. 오케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은 어떤 거 썼나요? 원칙이. 본번만. 그럼 부번은 결번. 이해 갔어요? 요 세 개는 요거랑 똑같이 같죠? 그럼 이 세 개도 본번 부여니까 부번은 전부 다 결번.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지번 부여하는 원칙만 잘 이해하시면 딱 공부 끝난과 동시에 어떤 번호가 죽는지 이건 저절로 알아요. 그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할까 안 할까? 10번을 쪼개면 10과 11을 줬잖아요. 죽을 번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등록전환 결번 발생할까요? 등록전환은 결번 발생한다 안 한다?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한다 안 한다? 해야죠. 등록전환 뜻이 뭐였었어요? 산자부터 집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결번이 발생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 결번이 발생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나중에 저절로 알아요. 지방 공부가 끝나면 저절로 이게 왜 죽는지 어떤 게 죽는지 다 알게 되니까 결번은 이 사유나 외우는 게 아니라 결번 뜻만 기억하시는 거야. 결번이라는 건 번호가 없어지는 지번이다. 그럼 결번이 발생하게 되면 소관청에서 결번만 모아놓은 대장이 있어요. 결번만 모아놓은 대장을 줄여서 결번 대장에다가 기재한 다음에 영구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만 세분하시면 되고 밑에 결번 사유는 밑에 보니까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죠. 신규 등록 결번 발생할까? 안 합니다. 분할도 안 해요. 지목 변경. 지목 하나 바뀌지 지원 바뀌는 사유 아니니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다 이해가 되니까 외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0분 동안 쉬셨다가 오른쪽에 지목까지 오늘 수업 마치고 보고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